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 한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폐막을 하루 앞둔 지금 다음 올림픽을 더욱 뜨겁게 즐기기 위한 자팍다식 패럴림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패럴림픽 국제 신체장애인 체육대회로 신체적 감각적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경기 대회입니다. 영국의 의사 구트만 박사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척수장애를 입은 상위 군인들의 재활 목적으로 도입한 대회에서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명칭도 하반신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지아와 올림픽을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기에 참여하는 신체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접두사 패러는 함께, 나란히 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수마다 장애의 정도가 다른데 공정한 경기가 가능할까 궁금한 분들도 계시죠? 패럴림픽은 단일 종목 안에서도 장애 등급에 따라 세분화하여 경기를 치릅니다. 최대한 많은 선수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출전 종목의 경우 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안대를 쓰고 경기를 진행하기도 하죠.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아쉽게도 패럴림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스포츠 대회도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은 데플림픽, 발달장애인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특히 데플림픽의 경우 청각을 완전히 제한하기 위해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응원도 함성 대신 파도 타기로 하고 경기의 시작은 호루라기, 화약총 대신 깃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직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것도 패럴림픽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 컬링과 비슷하고 뇌성마비, 운동성 장애인만 참여 가능한 보치아, 모든 선수가 시야를 차단하는 아이패치를 착용하고 오직 청각으로만 경기를 치르는 골볼까지 그들만이 가능한 종목이 매력적이게 보이네요. 현재는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도 연이어 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렇게 된 역사에 대한민국이 기여했다면 조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비장애인 올림픽만 열리거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패럴림픽이 같은 도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동반 개최에 인식을 붙였고 이후 2008년 동반 개최는 의무로까지 지정됩니다. 패럴림픽의 최우수 선수상인 황현대 성취상, 이 또한 1988년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아마비 환자였던 황현대 의사가 오늘의 여성상 상금을 패럴림픽 위원회에 기부하며 만들어진 이 상은 기록과 등수보다 빛나는 스포츠 정신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되며 진정한 패럴림픽 정신을 상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멈췄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황현대 성취상이 사라지고 일본 재단의 지원으로 만든 아임퍼서블 어워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수상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일본 선수여야 한다는 조금은 편파적인 조건과 한국체육재단의 든든한 지원에도 재정적인 문제로 황현대 성취상을 이어갈 수 없다는 그들의 결정이 30년간 이어져 온 의미와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방송 편성 등 여전히 비장애인 올림픽과 관심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패럴림픽.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그들의 노고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진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 올림픽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도전은 한계가 없습니다. 포시즌의 세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